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올해는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체육회 100주년의 영광보다 자성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앞서고 있죠. 앞서서 빙상계 조재범 코치의 폭행과 성폭행 사건 이후에 대대적인 혁신을 다짐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고 최숙현 선수 사태가 발생하면서 체육계를 향한 질타가 크고 있습니다. 말뿐인 변화가 아니라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한 강력한 혁신과 쇄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죠. 자,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체육계 폭력문화 근절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태를 통해 바라본 전북 체육계 현황과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관련법 제정 등 관련 대책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 중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체육계 폭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나라의 귀한 인재가 목숨을 끊어다는 게 너무 분노하고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던 것 같고 그때만 반짝하고 점점 사그라들고 또 일 터지면 수습하기 바쁜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죠. 제가 아니. 진짜 믿기지가 않았어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좀 약한 처벌이긴 한데 좀 개선이 되고 이번 계기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게 계속 일어나는지, 그걸 예방할 수 없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지. 스포츠계든 아무래도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팀 닥터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여가지고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우리 국가의 인재를 그렇게 뭔가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용한 것 자체에서도 투명하게 고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금 더 국가가 신경 써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관양대여서 이런 체육 쪽에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이게 바로 잡힌다고 해서 바로 잡힐지도 잘 모르겠고. 전북에서도 종종 체육계 폭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북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체육계 폭력 근절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체육회 유인탁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강사이신 전북체육회 스포츠 인권권익센터의 최선광 상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편안한 이야기가 아닌 좀 불편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유인탁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서 내가 아는 그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인탁 선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의 열렬한 박수 속에 예. 84년도 LA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유인탁이고요. 예. 지금은 전라북도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올 2월부터 2월 21일부터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익산시 체육회 또 사무국장으로 한 국장을 3년 했었고요. 예. 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저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예. 운동 선수로서 또 실업팀 코치 감독으로서 또 국가대표 감독 코치 예. 또 협회 운영 이렇게 하면서 또 체육 관련 일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아유, 초등학교 시절에 TV로 맡은 그 영광스러운 인물이 우리 지역의 인물이시고 지금 전라북도 체육회의 중요한 자리인 사무처장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최성광 상담사님, 체육계 뭐 불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선배로서 제대로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서 체육계는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수 출신으로서 그렇죠. 여기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 체육계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빌면서 또 그 안타까운 사연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좀 해봐야 될 텐데 선수 출신으로서 또 감독까지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계 행정 업무를 보시면서 이 후배들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 물론 과거에는 좀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건 뭐 저의 추측입니다만 네. 어떻게 이런 그 최숙현 선수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예. 정말 체육 행정하는 선배 입장으로서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다시 한번 최숙현 선수의 그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요. 지금보다는 과거는 훨씬 더 체벌도 많았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일상이고 운동의 한 부분이었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지도자들이나 선배들이나 감독 코치 선생님들은 과거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 변화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자부터 또 선배부터 이렇게 마음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중간에 일상이었고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과거에는 일상과 부분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일상과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상담사님? 네, 그렇죠. 이제는 예전에는 정말 스포츠계에 많은 폭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근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월에 심석희 선수 사건이 터졌고 체육계가 굉장히 많은 각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다짐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경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반드시 이 기회를 통해서 체육계의 그런 폭력 문화를 뿌리 뽑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채숙현 선수의 사건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안에서 보면 이제 고창의 모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신유용 선수의 성폭행 문제도 있었습니다. 상담사님이시니까 많은 이 체육계 관련된 상담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지금의 이 폭력 문화 이대로는 이제 안 될 텐데 있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호소를 할 만한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호소를 할 때는 이것이 해결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만 또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자신이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을 당했을 때 예. 어딘가에 이야기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고 이거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계 내에 그런 고질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리고 폐쇄적이고 그 권위적인 문화가 아직도 있다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피해자의 신원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장받을 수가 없고 또 나로 인해서 그 단체 내가 속해 있는 그 종목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게 외부로 알려질 거라는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개인의 그런 폭행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을 외부에 이야기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역시 예. 현실입니다. 심석희 선수만 해도 이제 국가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에 있었던 과정을 본인 스스로 참 폭로하고 호소한다는 것 말씀하신 대로 알려진 부분 그리고 그 뒤에 감당해야 될 또 몫도 본인의 몫이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폭행이 있었고 성폭행이 있다. 이건 굉장히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과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유인탁 사무처장이 말씀하신 그 폭행이라는 것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성폭행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예. 다른 상황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폭행 과거에는 이제 체벌, 예, 그렇죠. 체벌. 좋게 이야기하면 체벌이고 조금 저기 하면 폭행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은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체벌을 가했을 때는요, 우리 선수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꼭 같이 갖게 돼요. 그래서 동반이 되는 건데 예. 지도자는 때려서 성적을 내려고 하고 또 선수는 내가 운동 경기에서 잘못했을 때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체벌을 생각하다 보니까 창의적이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게 스포츠 과학적으로도 보면 이 체벌은 뭐 당근도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체벌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폭력 문제는 이거는 체벌하고도 그렇죠. 무관한 거고 이거는 인권을 유리는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이 체육을 하는 이 선수들, 학생들 성교육이나 인권교육, 예방교육 그 할 텐데 말이죠. 네, 합니다. 그 지원도 있고요. 네. 그렇죠? 예. 뭐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최성광 선생님도 그렇죠. 우리 예. 전라북도 체육회 인권 강사로 정말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예.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게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꺼집어내서
불편하지만 예. 그것을 제거하고 이런 노력을 2016년도부터 스포츠 인권 강사님들하고 함께 예. 이렇게 미연에 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상담의 효과가 나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누구가 네.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성폭력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폭력 같은 경우 남자 선수들의 경우는 감독들이 뭐 실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여자 선수들의 경우에는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예. 본인이 직접 인터뷰 자료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선수 장악에 주는 그러니까 성관계로 여성 선수를 성폭행하는 거다. 선수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를 선수 장악에 하는 이걸로 보기도 하고요. 또 폭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선수의 동기부여라든지 뭐 이런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는 뭐 맞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견도 소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예. 그 폭행을 당하고 나면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견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꼭 명심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나왔는데 초중고생, 대학생, 실업팀, 장애인 선수들까지 구타 경험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학생 선수 국내 102개 대학 응답 선수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예. 4,924명 중 32.8%인 1,613명이 구타 등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고 하고 이 중에 255명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이상 상습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또한 그 실업팀 선수 1,200명 대상 조사에서 26%인 312명이 그 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하고 장애인 선수 같은 경우는 1,554명 조사한 결과 그 22.2%인 345명이 폭행을 당했고 예. 심지어 143명 9.2%인 143명은 성폭행 피해 경험도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참 많은 체육을 하는 선수들의 경험을 이제 실제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지역 안에서 보면 신이용 선수 사건 그리고 2018년에 초등학생 폭행한 빙상 지도자 사례 체육회 안에서도 어떤 그 대책이랄까요? 그 자성의 목소리를 좀 내고 계시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불편하지만 예. 이것은 꺼내야 됩니다. 예. 꺼내서 앞으로는 제2의 최숙현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그 대답을 했을 경우에 선수 생활을 마쳐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렇죠. 또 선후배 관계도 있고 지도자와 또 선수의 관계도 있고 꺼냈을 때 피해를 입을 그 두려움 때문에 예. 사실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는 인권 강사 선생님들이 미연에 정말 방지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 확실하게 이제 발본색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전북체육회에서 지금 폭력 없는 스포츠 환경 구축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인권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다시 발족을 해서 이 팀은 전수조사 팀으로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내일부터 실시하기로 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연에 우리 최성광 선생님처럼 예. 그 전문가가 방지 교육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설문이나 면접을 통해서 예.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예. 이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인권 교육 하시잖아요. 네. 폭력에 대해서 또 성폭력에 대해서 그 강의 내용도 궁금하고요. 그 선수들이 강의 듣는 자세랄까요? 느낌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보통 그런 시간은 그냥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네. 뭘 또 하시나 뭐 이런 입장일 수도 있고 네. 하지만 물론 잘 듣는 뭐 또 선수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이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 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례 제시도 많이 하고 그러기도 하고 예. 그 스포츠 현장에 있는 실제 성폭력 사례들을 그렇죠. 중심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제가 이번에 그 최숙현 선수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대한체육회 그 스포츠 권익센터의 이야기 모토가 예. 그러니까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 도와주겠다. 네,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같은 인권 침해 문제로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나요? 대한민국 선수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가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이제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는 거는 100%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헛소리였다는 거죠. 그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곳에 이 호소를 했습니다. 예. 경주시청부터 6개 시작해서. 기관인가요? 네. 예. 더군다나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경찰청 그리고 대한체육회 어느 쪽도 제대로 된 이 도움을 준 단체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결국 죽음으로써 이거를 고발할 수밖에 없는 이 사태까지 왔을 때 예.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런 많은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인탁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제 저희가 전북체육회 스포츠 클린 위원회를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내일부터 이제 전라북도 모든 그 저희는 그러니까 실업팀과 대학팀을 대상으로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예. 교육청에서는 아마 초중고 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수조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자기 자신한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거를 외부에 밝히고 했을 때 선수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확신을 줘야 되고 그리고 가해자는 반드시 지은 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고 예. 피해자는 보호받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체육회의 그렇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2016년에 스포츠인 권익센터가 설립됐는데 언제든지 고민 있으면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반대로 고민이 한 건도 없었던 걸로 네. 센터에 접수가 된 게 한 건도 없었어요. 예, 2016년 발족을 해서 예.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진짜 없는 걸까요? 예, 없습니다. 예, 아니, 현재는 없는데 예. 접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스포츠 인권 이유에서 열심히 노력한 예방 차원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꺼내놓고 이야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인데 예. 내일부터 실시하는 그 전수조사 팀이 가동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예. 그다음 대학 일반 실업 팀들은 우리 체육회 팀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이게 경중에 따라서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올리기도 하고 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면 경찰청과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고발할 수 있는 조치도 지금 장치를 마련했고 이번 기회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호소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현실 속에서 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예방이 잘 돼 있다는 부분 한 가지와 그러니까 호소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한 건도 접수가 없는 지금 상황. 문제가 없어서 접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아까 그 신용 선수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작년 초에 그 그러니까 이제 의뢰를 받아서 강의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제 본인은 아니었지만 신용 선수 그 사건에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랬는데 유도회 그래서 신용 선수를 만나기도 했고 신용 선수를 무료 변론하는 이제 이인희 변호사도 만나고 아, 여러 가지 같이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신용 씨가 굉장히 혼자서 외롭게 싸움을 하고 있다가 이은희 변호사가 합류하고 사건이 전북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 예. 여기 이제 익산, 예. 그래서 군산지청에서 이 그렇죠. 저기를 재판을 받습니다. 예, 예. 근데 그동안에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랬다가 제가 합류하게 되면서 같이 여성단체랑 연대에서 그렇군요. 방청 지원도 하고 예. 그다음에 가해자 재판받는 때도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신용 선수권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네. 호소를 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어떤 매뉴얼이랄까요? 그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시잖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혼자서 가야 되는 그런 예, 부분. 예. 그리고 가해자 쪽에 그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를 둘러싼 그 지인들이 집요한 2차 공격에 2차 가해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가 강의 끝나고 나오니까 누가 제 차를 막더라고요. 그러면서 가해자 쪽에 이제 가족이기도 하고 한 분은 그랬고 뭐 지인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쪽 관계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유영 씨에 대한 2차 가해 시작을 그런 이야기 공격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때도 신유영 씨가 원래 재판이 있기로 했었는데 기소유예 근데 앞에 한시적 기소유예가 됐었습니다. 한시적. 네, 예. 재판이 열리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 쪽에서는 그거를 마치 가해자 쪽에서 죄가 없기 때문에 기소 자체도 안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재판이 안 열리게 된 계기가 신유영 씨가 처음 16살 때 가해자인 그 코치한테 성폭력을 당하고 그 사실을 동료와 그때 당시 지도자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해주기로 했는데 예. 재판 전날부터 연락두절이 된 거예요. 증인이. 그러니까 재판을 열 수가 없어서 무기한으로 이게 연기가 되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여기저기 아무데도 호소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가 심석희 선수 사건이 딱 터지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포츠계 성폭력 뿌리 뽑아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강의 뭐 예방 교육하고 부랴부랴하고 경찰에서 바로 증인 없었어요, 똑같이. 근데 바로 기소 들어가서 재판 열리고 예. 그래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신유영 씨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 내 유도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인력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증인들이 나와서 도움을 주고 싶고 증언을 해주고 싶어도 찍힙니다. 운동 그만둘 각오가 되지 않다면 증언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그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전수조사 아무리 하고 호소를 해도 선수들이 이거를 과연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실은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현장에서 생생한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신용 선수의 가해자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과정도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가해자 쪽에서 그러니까 가족 쪽에서 상간녀로 고소를 했고 뭐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재판이 한도 끝도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2차 가해 걔가 어떤 애인 줄 아느냐 뭐 선생님 사랑하고 다녔대더라. 근데 신용식 쪽에서 그랬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사랑하는 사이였으면 문자 보낸 거든 증거 있으면 내봐라.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사실은 신용 씨가 5살 때부터 이거는 이제 본인이 그때 심석희 선수 사건 나오고 언론이 조명을 받으면서 심석희 선수가 그 JTBC 뉴스룸에 당시 손석희 앵커가 하는 거기에 직접 실명을 밝히고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밝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차장에서 일하시면서 아버지가 안 계시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해서 자기가 운동을 그만둘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가족들은 부상 때문에 운동을 그만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폭력 그리고 유도하면서 너무나 많은 폭력을 경험했고 성폭력 때문에 운동을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학교 체육 안에서만 또 얘기를 해보자면 체육계에 알 수 없는 그 영역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인들만 아는 그 영역, 친목의 카르텔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오픈이 되고 제대로 된 선수와 지도자 이 관계가 좀 형성이 될까? 이 스승과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저도 이제 전문 체육을 평생 해온 사람으로서 예. 지도자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폭언이나 폭행이나 체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선수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강해요. 예. 옛날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도자들이 우리 전문 강사님처럼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생각을 좀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선배 선수들이 사실은 지도자보다 체벌을 선배가 더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력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렇게 믿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 선수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파트너도 필요한 거고 같이 그렇죠. 이렇게 동업자적인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이 변화는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고 지도자부터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 교육도 하십니까? 네, 지도자 교육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형식적이다 보니까 선수하고 지도자를 같이 모아놓고 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체육회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선수가 뭐 5명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선수 따로 지도자 따로 하기가 물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예.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수 따로 지도자 따로 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엇보다 지도자 선생님들의 인식 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나 훈련 중에 민주적인 절차, 그래서 훈련 방식이라든가 그 경기의 목표 이런 거를 선수한테 설명하고 예. 그다음에 선수 이 엔트리 정할 때 공정하게 하고 누구나 이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그 훈련 준비 같은 경우는 선후배 관계없이 공과사 구분해서 각자 일은 각자 하는 이런 문화. 그러니까 선배 짐 들어주고 뭐 옷 속옷 빨아주고 이런 식 등의 이런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감독 선생님께서는 항상 상시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이런 거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렇게 묵인하지 마시고 예. 강조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돈 그만 합시다. 체육계 폭력문화 근절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강사이신 전북체육계 스포츠인권 권익센터의 최성강 전문 상담사님 그리고 84년 LA 올림픽 레슬링의 금메달리스트죠. 전북체육회 현재 유인탁 사무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 만들기 위해서 국내 체육계의 문제 끊임없이 쓴소리를 해오신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을 연결해서 보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해서 또 현 체육계 사태까지 한번 살펴보죠. 최동호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체육계 이야기를 소장님 계속해서 내고 계시는데요. 목소리를 예. 내고 계십니다. 좀 뼈아픈 기록을 또 남기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요. 예. 이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이 남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는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고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예. 그보다 또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반성할 거는 반성해야 되는 건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이 절차는 지금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죠. 그제 국회에서 청문회도 열렸고요. 그런데 이번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도 예. 지금까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었잖아요. 예. 폭력, 성폭력, 체육계 비리 사건들, 대형 사건들 다 터졌는데 그때 벌어졌던 절차들을 또 되풀이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사건이 터지면 일단 분노가 치밀고 정부에서 대책안 마련하고 여러 가지 개선안들이 제시가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책임지겠다는 말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리고 대책 나오는 거, 개선안 나오는 것도 여태까지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 그대로라는 겁니다. 예.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글쎄요, 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정신, 가치 상당히 훌륭할 텐데 우리가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그 금메달에 열광하고 금메달의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 금메달 뒤에 숨어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홀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예. 금메달 뒤에 숨겨진 이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이거를 이 금메달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가치 또 이데올로기적인 가치를 표현하게 되면은 국위선양이라는 말로 함축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국위선양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해도 좋다. 이런 암묵적인 동의가 존재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암묵적인 동의 또 이 체육의 역할은 국위선양이 전부다. 이런 역할이 유효했던 시대는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했죠. 그렇죠. 누가 변했냐? 우리 국민들이 변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제 금메달도 좋은데 메달도 좋은데 메달뿐만이 아니라 이 존중받는 선수, 예. 이 그 존경받는 우승, 존경받는 금메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이 프로야구에서 시즌 막바지에 자기팀 선수가 있던 이 개인 타이틀을 차지하게 될 상황이면은 감독이 일부러 뭐 선발 출전 시키지 않는다거나 이 예. 기록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이게 의식이 변했다는 건데요. 그렇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시대가 변한 거를 체육계만 모르고 있어요. 체육계만 메달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보는데 예. 이런 점들을 좀 체육인들 스스로 좀 고민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체육회가 진짜 모를까요?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 뭐 물론 또 소장님 말씀처럼 그 알고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고 최숙현 선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기관에 피해를 호소했습니다만 많은 도움 내지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고 관계자들 역시 22일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만 뚜렷한 대제. 그래서 아마 소장님 말씀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지점이 가장 이제 안타깝고 또 이제 분노하게 만드는 지점인데 그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사건 처음이 아니고요. 이제 지난 10여 년간만 해도 수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의 제도 개선이나 시스템 개선이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올 건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지금까지 구축해놓은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가? 이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스템과 제도가 완비가 돼도 이것을 운영하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권 의식이 없는 분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왜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느냐? 일부 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체육의 존재의 이유, 체육은 일단 바깥에 나가서 메달을 많이 따갖고 와야지 예산도 많이 받고 국민들로부터 관심도 받는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셔서 그래요. 예. 사람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이후에 12년간 무려 9번의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것은 곧 사람이 중요한 부분 역할에 대해서의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권위가 있고 인권위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좀 희망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었죠. 그래서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수들은 우선 찾아가는 곳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제 해당 종목 관계자들 찾아가고요. 이게 안 되면 대한체육회로 가고 대한체육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 찾아가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 이런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이 진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았고요. 이 점에서는 인권위원회도 많은 좀 반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달에 선수들의 인권 문제 책임질 문체부 산하에 스포츠 윤리센터가 출범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도 이제 이 2018년에 조재범 코치 사건 이후로 이제 만들어진 제도 개선안 중에 하나인데, 문체부도 그렇고요. 이 스포츠 윤리센터를 일종의 만병통치약 이게 만들어지면 많이 나아질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희망을 불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체육계와 이제 그 격리된 독립성인데. 지금 만들어지는 걸 보면 독립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센터장을 문체부 장관이 지명하고요,
그리고 이 수사권하고 징계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산도 문체부터 지원받습니다. 아. 일단 문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예. 이 수사권이 없으면 조사받으러 와라라고 할 때 혐의자가 나 바빠서 못 간다라고 하면 강제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많이 좀 해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독립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병통치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아마 입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역시 독립권이라는 것이 바탕이 마련돼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엘리트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성과 지상주의 만연한 한국 체육 그래서 변화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체육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체육교육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곳이 학교 체육이기도 하고 체육교육이기도 한데 예. 이 체육교육에서 이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체육교육, 이 우리 그 청소년들이 이 체육에 입문할 때서부터 우선 이겨야지 된다. 그 승리가 전부다라는 이 교육을 많이 같이 가는 이식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급 학교 진학이 걸려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를 하게 되면 인생을 다 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좀 바꾸려고 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선배 체육인들이나 이 지도자들이나 우리나라 이 체육계의 풍토가 과연 이 시대에 이 국민들이 스포츠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체육은 무엇인가, 스포츠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고 이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서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먼저 좀 재정립하는 게 이게 이제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많이 좀 도외시 돼 왔었거든요. 예.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사실 스포츠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축구 경기가 끝나면 왜 유니폼을 서로 바꿔 입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체육계 진정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스포츠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바라는 스포츠의 상이 체육계가 아니라 체육계 바깥에서는 예를 들면 예. 우리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경기 끝나고 패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엎드리게 되면 무릎 꿇게 되면은 다가가서 이렇게 세워주죠. 등 그렇죠. 두들겨주고. 우리가 그게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뿐만이 아니라 이 스포츠에서 어떤 교육적 가치를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다는 얘기인데 예. 이것에 대한 고민, 이 중요성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이 사회의 변화가 시작이 됐다. 예. 이것을 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참 소장님의 소신 있고 시원시원한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스포츠문화연구소의 최동호 소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재발방지 대책 거론하고 대안 마련에 돌입을 했는데요. 일명 최숙현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 남원 임실순창 지역구의 무소속 이홍호 의원을 연결해서 또 법제화 과정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뭐 국회 일정 많은 바쁜 일정 속에서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최숙현법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 계기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잘 우리 도민들이 느끼시다시피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만 예. 우리 이렇게 가까운 주변에서 인권 유린적인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최 선수가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하고 문제 예.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설득하고 회유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좀 다시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어떤 점들을 이번에 이제 보완해서 발의를 하신 건가요?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보죠. 사실은 올해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됐어요. 올해 1월 9일 날 예. 운동선수보호법 소위. 그래서 심석희 선수 폭력 이후에. 문제로 이제 제기됐던 예.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선 두 가지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하나는 예.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이고 또 하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은 이 체육 지도자가 이 선수를 어떤 이유로든 폭행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영원히 그 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이런 것을 하나 넣었고요. 예. 또 하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이
어떤 고용 상의 위계, 그러니까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거나 사망 뭐 이렇게 상해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토록 하는 그 근격 규정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국민체육진흥법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관련한 네. 두 개 법안 네. 발의. 아무래도 과반수 의원들의 동의 얻어야 될 텐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워낙 충격을 주고 또 국회도 이런 데 대한 공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저께 이제 문체위원회에서 청문회도 했고요. 해서 이 부분은 잘 처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문체위원회의 소위에 넘어가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 최숙현 선수 관련해서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가해자 엄벌 촉구하고 계시는데 관련 조사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뭐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국회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또 미흡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 부분은 상당히 강한 발의이신 것 같습니다. 영원히 네. 체육계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한 번에 아웃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유인택 사무처장과 또 우리 상담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성강 상담사님 혹시 국회 말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네. 말씀 나누시죠.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광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동의하고 그러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법이나 제도는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하는 인식 개선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던 거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체육계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체육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체조계에서 김경희 선수든가요? 아마 북한 탈북민 출신 체조 선수가 계셨는데 이분이 그 감독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지도자한테 관계자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몇 년 지난 후에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이분이 오신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나 이 시스템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절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정 맞는 말씀이고요. 아무리 제도를 촘촘하게 짜도 사실 인식 변화가 없으면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어떤 폐쇄 집단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당 그러려니 하고 용인된 그런 폭력들이 일상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 담론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폭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개하고 민감해하면서도 주변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저거 그동안 해왔는데 뭐 일상적으로 용인된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어떤 그 연대 의식이 필요하고 또 그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재자각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게 안 되면 어떠한 제도가 돼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특히 경쟁자 아니겠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주변 사람에 대한 고통도 함께 나누는 이 동료의 연대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여러 번 호소를 하고 이렇게 이제 조사 기관도 때로는 이제 직무유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직무유기를 한 여기도 역시 나중에 책임을 물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성강 상담사님께서 말씀하신 선수는 이경희 리듬 제조 선수군요. 자, 그리고 이번 상임위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보건복지에서 이제 활동을 맡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공공의대, 특히 코로나 전국 속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립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법안 통과도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제 이제 당정에서 최종 다시 한번 남원의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재확인을 했고요.
사실 이게 아쉬운 점인데 사실 20대에 이미 이게 법안이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통합당에서 극력 반대하고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코로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생겼고요. 예. 어쨌거나 OECD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낮다, 의사 숫자가 적다. 또 이번 코로나19 같은 것이 종식돼도 제2의 제3의 감염병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예. 국회 차원에서는 뭐 이거 서둘러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더구나 남원에 만들고자 하는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있는 정원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다른 데서 반대할 명분도 매우 약합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지금 49명뿐만 아니라 군 의료 인력, 그 외에 좀 장기적으로는 소방 의료 인력, 뭐 경찰 의료 인력, 그 외에 보건 이런 쪽으로도 키워서 전라북도 남원이 이 보건 어떤 의료 공공 의료의 어떤 상징적인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호남의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십니다. 거는 기대도 크고요. 많은 역할 좀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원 임시 순창 지역구의 무소속 이홍호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치권에서도 이 최숙련법을 통해서 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 수순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대목,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최승광 상담사님은 사람이 중요하다. 제도와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계의 어떤 숨어있는 비밀, 숨어있는 감춰진 현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폭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들의 어떤 보장도 돼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떤 이 법제화를 통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택 사무처장,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폭력 방지 의무 조항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 최성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이 수비적인 자세 또는 뭐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다면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행정을 통해서 이런 체육계에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이런 사건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경찰도 제2의 최숙현을 막으려 특별 신고 기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전국 최고의 스포츠인 권익센터도 있습니다. 상담사님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과 안내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교육청과 함께 내일부터 그 전북체육회가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초중고 대학 실업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회에 한 번이라도 자신한테 그런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밝혀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수를 보호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제도 개선을 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숙현 선수도 그렇고요, 신유영 선수도 그렇고,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서야 말할 수 있는 현실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체육계에 활동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먼 훗날 폭로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호소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안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수조사와 함께 대면 상담,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대면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고 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예. 사무처장님, 그 선수 시절 생각하시면서 옛날과 지금 많이 달라졌다.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달라지만 달라질 게 달라진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이제 지도자 때 정말 강한 체벌도 해봤고 또 선수 때 많이 맞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 깊이를 참 잘 압니다만 과거와 현재는 분명히 달라졌고 또 그래서 이것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말 교육을 통해서 또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는 변화를 위하고
또 변화를 통해서 양지로 올라온 분들을 앞으로는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제재 조치도 하면서 병행하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북 현대 감독을 오랫동안 맡으셨던 최강희 감독님의 어떤 일화가 많은 도민들 그리고 전국의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또 국가대표 감독까지 하셨습니다만 참 그분을 뵐 때마다 느끼는 점은 참 편하다. 아버지 같고 형 같고 삼촌 같고 어떤 그런 느낌의 지도자와 선수 물론 이건 프로이긴 합니다만 아마 그런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 아들 같고 딸 같고 그런 느낌 속에서 올바른 지도자와 제자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건 너무나 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전할 목표가 생기면 연습을 더 열심히 하고 사랑하게 되며 경기를 갈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도자 선생님들께서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스스로 도전할 목표를 세우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게 지도자 선생님의 몫이기도 하고 선수들 스스로도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스포츠인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체육인이 이런 사건에 매몰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참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부죠. 예, 책임감을 느끼고 사실 체육은 교육입니다. 교육이 빠지면 체육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네요. 이 교육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완벽하고 육체적으로 완벽해서 정말 체육인의 삶은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기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교육 추구는 뒷전이고 예. 신체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이기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 교육자 뭐 우리 권익센터 인권위 뭐 이쪽에서도 정말 교육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신체와 정신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분들을 표현할 때 라떼는 뭐 꼰대 이런 말씀합니다만 그 말의 내용에는 뭔가가 잘못됐던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체육계 안에도 분명히 개선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충분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큰 변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라북도 체육회 유인탁 사무처장 그리고 최선광 전북체육회 스포츠인 권익센터의 상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만 합시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